감수할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2022년 3월 1일 대한민국 어린이 이정희.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갈 때 같이 가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 같이 가. 정말 잘하죠? 네. 쟤네 없으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네, 잘해요. 여러분 오늘 3월 1일이 3.1전 103주년이기도 하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오늘로 우리가 승리한 날일 것. 오늘로 문재인 방역 살인 독재 정권의 모든 이빨이 다 빠졌어요. 3월 1일 오늘부로 QR코드 해제됐죠. 그리고 오늘부로 방역 노예 패스 중단됐죠. 그리고 앞으로 4월부터 하기로 했던 청소년 아동 패스 안 하기로 했죠. 와, 연속 대박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 확진이 돼도 가족들 또 비접종하신 훌륭하신 분들 일주일씩 격리 차별되는 거 폐지됐습니다. 맞죠? 잘 보시면 여러분 식약처 그쪽하고 질병관리청에 각각 제 후배들이 있어요. 이 후배들은 우파 후배들입니다. 대학 때부터 알던 후배들인데 안에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질병청이 정말 지금 전쟁이 났다더라고. 그렇게 정은경이하고 문재인 쪽에 줄을 다 서있던 공무원과 자문해주는 교수놈들이 지금요 이재명이 빠는 놈으로 나눠지고 또 약간 우파 성향들은 문재인이 하는 거에서 딴지를 좀 걸기 시작하고 정말 계속 방역을 괴롭혀야 된다, 완장을 차야 된다 하는 놈들이 극소수로 쪼그라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몸살이기 시작했대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거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훌륭하신 판사님이 자기들 예상으로는 인용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각이 될 줄 알았고 그러면 자기들은 대선이 끝나면 이걸 다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의 그 훌륭하신 판사님이 허가 찔려버린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판사님들이 이제는 소신있게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부가 난리가 났답니다. 그날부로. 그리고 총리실 연락 오고 난리 나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상북도에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27일까지 답 안 주면 우리 풀어버리겠다. 왜? 대구로 다 카페에 가고 차 마시러 가고 모임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난리 나는데요. 경상북도가 경기가 추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바로 경계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 있죠. 서울에서 김포로,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접 지역은 노예 패스가 풀렸는데
옆에 지역은 안 풀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잠깐 지하철 타고 옆에 가서 편안하게 여러 사람 모여 오래간만에 모임 안 하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안 하겠어요? 저라도 할 것 같은데. 우리 K파티 유튜브 대표님들 용사님들 이제 고기 먹으러 갑시다 우리. 이런 제한 없잖아요, 그죠? 고기 먹으러 갑시다. 테이블 나눠서 받은지 아무튼 우리가 이 방역 노예 이런 완장을 차기 전까지는 정말 가끔씩은요 K파티 우리 용사님들 고기도 같이 먹으러 가고 했었습니다, 그죠? 참 이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냐? 결국 인간이 같은 사람을 특히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완장질해서 탄압을 하고 또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억울한 삶을 살게 만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것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됐고 모든 걸 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든 바뀌면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발 많이 넣어놨어요. 특히 그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학인연에서 모든 사람들 다 고발해놨어요. 총리부터 해서 교육부 장관, 그 밑에 졸개들, 질병청, 정은경 포함해서 그 밑에 졸개들, 박능우, 그 다음에 이윤회 포함해서 그 밑에 졸개들, 교육감들 전부 고발 다 해놨어요.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해놓으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겠죠. 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에서 혈세 낭비를 얼마나 많이 했고 PCR 검사로, 자가키트로 유통하면서, 백신 유통하면서 업체, 그 전에 거꾸로 돌아가면 지호형의 마스크 대란까지 얼마나 많은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해먹었는지도 반드시 감사하고 검찰 수사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의 이빨만 가득한 냉수 같은 이런 방역 독재 졸개놈들이 결국 어때요? 길게는 1년 4개월이고 노예 패스를 적용한 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승리고 끝까지 비접종하신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비접종하신 분들 판단 존경합니다. 비접종하신 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댓글분들 같은데 그래서 막 글이 올라와요, 온라인에. 댓글에도. 아니 나는 3차까지 맞았는데 풀면 어떡해? 풀어서 비접종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불쾌해서 어떡해? 정신 나간 것들 아닙니까? 돌았어요? 완장을 백신 맞았다고 완장을 찬 겁니까 지금? 네? 국민들은 동등하잖아요. 주권자인 국민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인권,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준다. 옛날 흑인 노예제도보다 더 심하게 우리 차별받았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요 앞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남은 접종 안 돼 남은 몇 천만 건 어쩔 건데 그거 다 어디다가 쓸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방역 해제 만세 그리고 자유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크게 한번 외칩니다. 방역 해제 만세 자유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늘 정말 그래서 3.1절이 특별히 더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정말 저는 정치적으로 신사참배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신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U+도 가고 SK도 가고 지금 세 번째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들을 다 다르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들이 해봤자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정영씨 요새 계속 아멘해. 정영씨 이제 절에서 교회 가셔야 되겠다. 아멘. 오늘 25번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 오늘 하나 요걸 예를 들었어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노아가 그분만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홍수가 날지 모르고 하니까 그 배를 만들고 동물들까지 한 상씩 다 넣을 준비를 해라. 그때 놀고 먹고 문란하게 망하고 범죄를 저지르던 그 모든 인간들이 뭐였습니까? 그 한 사람과 가족을 보고 비웃고 정말로 무시를 했고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안 맞으신 분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조롱을 당하셨고 억압을 당하셨고 차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 가족만 홍수가 오고 모두가 다 죽었고 진노의 정말 천노를 받았을 때 노아만 살았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좌파 강점기에 반성 없는 탄핵 정변의 좌우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뭐를 하려고 하면 되고 나서도 내려옵니다. 되고 나서도 깜빵 갑니다. 누가 되든 간에 만나 안 만나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박신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원자탄 두 방을 통해서 광복을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부흥회다 그죠? 정영씨 고마워요. 옆에 마징가 제트님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아이고.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나가세요. 마스크 써서 얼굴 안 보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인간들끼리 무속을 따르고, 사람이 주변에서 죽어가고, 전 박힌 놈이 거짓말만 죽으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초월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빼고 또 산모들 빼고 나면 정말 끝까지 의지로 안 맞으신 분들, 비접종하신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들, 제가 정말로 1%의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실 분들이고, 그분들이 겹쳐지는 게 어디 어느 분들인 줄 알아요? 딱 그분들이 지금도 변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자유대한민국 지키려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1%, 99%가 다수가 폭정을 저지르고, 다수가 다른 길을 가고, 다수가 광란을 일으켜서 아무 죄도 없는 자유우파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치고 깜빵 가고 무너뜨리고 한 이 원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지금도 인간들끼리 어떻게든 지나가시면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서 1%의 여러분들, 3.4%도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 1%의 접종 안 하신 여러분들과 1%의 변절하지 않고 일제시대의 친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은 수십 명의 목사님과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죽어가면서 다쳐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신앙을 지켜낸 것처럼 지금 1%의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 광화문에 서서 같이 유튜브 대표님들과 중계해주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오늘 LG에서 LG 화웨이 하면서 중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SK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디지털 기축통화를 하려는 음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이거 방역 관련해서 정말 따끔한 글이 인터넷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애국맘님께서 읽어주시고
특송 찬양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국제정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이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뭐 글로벌리스트와 군산복합체와 석유 재벌들과 그 앞에 꼭두각시로 있는 바이든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켰고, 초기에 다 막을 수 있고 진화할 수 있었던 부분도 바이든이 다 놔둬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잘못된 선거와 오류가 있는 선거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이 억지로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가마님, 자, 낭독하실 내용 하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하고 저 특송하실 거죠? 자, 낭독하실 거는 있으십니까? 예.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마님께서 정말 빛을 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막 LG하고 SK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있으셨습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거였는데, 오늘은 K 방역의 민낯이라는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네, 훌륭하신 또 애국자분이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K 방역의 민낯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혼자 길을 나선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서 사망했다. 모두 확진자였다.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지쳐 쓰러지거나 과로사를 당한다. 자영업자들은 비합리적인 방역 대책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은 지 오래다. 2년 전에는 마스크, 작년은 백신, 올해는 자가 진단키트,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코로나 대비 재택치료용 해열제 등 각종 상비약을 쟁여놓는다. 약국마다 재택치료 상비약 세트를 팔고 있다. 전쟁이 난 것 같다. 현장의 보건 행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말만 재택치료지 확진자들은 집에 갇혀 방치된 채 불안에 떨고 있다. 재택치료자에 비대면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말만 하고 관리는커녕 약조차 처방받지 못하는 80대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도 보건소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통화가 겨우 연결되면 급할 때 119를 부르라는 답이 전부다. 문재인과 방역 독재 정부는 무책임하고 수치심조차 없다. 특히 2년 내내 자화자찬 말고 한 일이 없는 문재인은 여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K방역이 사회적 신뢰로 이어졌다고 정부는 국민 혈세로 자료집까지 냈다고 한다. 국민 중 이 자료집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신 나간 놈이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대한민국이 칭찬을 받는데 방역 그거 누가 했냐라고 묻는다. 사실 국민
국민 여러분께서 하셨다. 제대로 된 기준 또한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비합리적인 방역 조치는 알기 어렵고 잘 설명해 주지도 않는다. 정부 대책은 닥치고 백신 주사와 무조건 백신 패스다. K방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은 이미 예견됐다. K방역은 비민주적 억압과 자영업자의 피눈물에 기반해 확진자 숫자 줄이기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쇼였다.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적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고 국민 통제에만 급급했다. K방역은 5년 임기 동안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문재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으나 일찌감치 전문가들은 K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자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과 방역 독재 정부는 오로지 정치 방역과 홍보에만 몰두했을 뿐이다. 이제는 국민에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떠넘기까지 하고 있다. 2년 동안 제대로 인력 확충도 안 했고 치료도 국민 스스로가 했다. 혈세는 다 걷어서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다. 힘없는 실무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다. 네,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K방역의 민낯입니다. 이것을 국민분들은 즉시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네, 오늘은 우리 정아양이 안 자고 있습니다. 정아양이 저번에 자는 바람에 함께 준비한 찬양을 못 불렀는데 오늘은 다른 찬양으로 우리 정아양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 자네. 예, 오연아 가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점점 옷을 힘있기 시작합니다. 목도리 지금 아, 선은 악을 이깁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예, 오연아 가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축도 끝나고 제가 말해갈게요. 네. 축도 끝나신 것 같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소련 고문관들, 군사기술 고문관들이 잘못 써줘서 춘천에서 아세요? 엄청나게 우리 그 대령님인가? 춘천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측을 불허하고 막아냈습니다. 3일을 버텨냈어요. 춘천을 통해서 내려가고 대한민국을 취재했는데 거기서 3일이 멈췄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3일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춘천에서 작전대로 가야 되는데 멈춰버리니까 서울에서 당황을 했어요. 서울을 함락해놓고도 3일 동안 멈춰 있었어요.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벌었던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요, 우크라이나 전에 문재인이 미친지 역대 최초로 우리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무슨 제재냐? 우방국들, 동맹국들은요, 러시아 수출입에 대해서 러시아의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재료, 부품, 기계 등에 대해서 수출입을 할 때 EU 27개국과 영국, 그 다음에 영연방 오커스,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파이브 아이즈,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까지 다 수출 면제를 받았습니다. 수출입 면제. 신고 안 하고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타격도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일본까지도.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번에 문재인이가 머뭇머뭇하면서 국제사회에 동참도 하지 않고 중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다가 이거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무역회사들 큰일 나게 됐습니다. 왜? 이 기간 동안은 거의 재무부나 상무부에서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래요. 러시아로 수출입을 원래 하던 기업들이. 그럼 어떻게 다 망하는 거지? 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문재인이 미친 짓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보다 6.25 때 더 대단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무기가 열악했어요. 우크라이나는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있다가 거의 넘버 2 정도 되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넓고 그나마 자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소련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과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걸 푸틴이 계산을 못 넣었어요. 푸틴은 4일 만에 대대급 단위, 전략 단위로 기갑부대를 보내서 4일 만에 겁주고 심리전, 선전전, 그 다음에 사이버전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면 된다. 그래서 키예프를 함락하고 젤렌스키가 도망가면 젤렌스키를 잡아 족치든지 도망가면은 새로 친러 정부를 세울 것이다. 더 재밌는 일이 생기면 자기는 최대의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투표해서 병합시킬 것이다. 이까지 계획을 잡았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도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쉽지 않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하고 루안스 지역만 러시아 원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만 독립 승인하고 그쪽만 먹으면 됐을 텐데 푸틴이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부렸다. 그리고 예측이 빗나갔다.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예측이 하나 둘 빗나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젤렌스키는 저도 싫어요. 친중입니다. 1대1로를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많이 받아먹은 측근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래요. 그리고 중공과 상당히 엮여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는요, 유럽의 빵 공장이라 할 정도로 밀가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곡물지대가 너무 많고 흑토가 전 세계에 3군데가 있대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어디 한 곳인데 무조건 심기만 심으면 토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심으면 막 자란대요. 막 자란대 진짜 곡물들이. 뭐 땅갈이도 안 하고
흑토에 또 심으면 또 자라고한대요. 그래서 곡창지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명한데 중공이 지금 표면상 양다리, 물밑으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1대1로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계속 파괴시키고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키고 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공이 안 그래도 식량난에 미쳐 돌아버리고 있는데 식량 참고 비리 저지른 놈들 조지고 깜빵 가고 처형까지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왜? 식량이 모자라서. 식량 창고에 다 비리 저지르고 식량 창고 모래 쌓아놓고 검사 들어오면 불 저지르고 한 일이 2017년 18년 있었잖아요. 그게 중공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옥수수가 중공의 수입 대다수가 우크라이나에서 받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돼지를 키워요. 중공 사람들 돼지 제일 많이 먹는 거 알죠? 돼지가 고기 중에 주식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를 못 하게 되면 돼지를 못 키우게 되고 호주 안 그래도 지금 호주에서 귀리하고 건초하고 수입하는 거 돼지고기에 저렴하게 먹일 수 있는 거 중단을 저거들이 중단을 하고 오니까 호주도 엿먹을 애가 중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 싸울 때 무역 전쟁할 때 기억나시죠? 콩을 중단시켜서 트럼프 대통령 콩 안 해? 이것들이 지금 콩하고 옥수수하고 귀리하고 건초가 필요한데 돼지 사료하는데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중공은요 소고기 많이 안 먹어요. 돼지고기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돼지를 엄청나게 키우는데 식량난이 지금 올 정도로.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중공의 창고라고 할 정도로 중공에서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대다수 수입하고요. 밀가루 이런 거 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입합니다. 근데 푸틴이 불 지르기 시작하니까 중공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를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표면상 어떻게 한다? 또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또 러시아한테 또 무슨 말을 해요? 이상한 또라이 같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주권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래 말하면서 그럼 저거들은 대만 주권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콩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지금 중공이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락가락 해서. 왜? 우크라이나하고도 발이 깊숙이 엮여 있고 젤렌스키하고도 엮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발이 깊숙이 엮여 있고 그리고 또 중공 물밑에 입장에서는 중공이 러시아가 2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오른팔 정도로 러시아는 있고 왼팔 정도가 북계 정도로 있으면 좋은데 근데 푸틴이 지금 크림반도 먹고 돈바스 지역까지 먹고 바이든 바르고 병신 만들고 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력을 다 지금 옛날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중공이 싫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중공은 또 푸틴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공은 또 푸틴으로부터 수입을 받아와야 돼요. 뭐요? 중공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천연가스가 필요하고 중공이 에너지가 모자라서 화력발전소를 못 돌려서 우리 날씨 맑은 적이 있었죠. 그게 지금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푸틴은 루블화가 제재를 당하고 전 세계에서 해외 달러 미국 금융망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스위프트 코드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푸틴이 요거까지 가겠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설마. 왜? 바이든이 안 하겠다 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근데 EU가 세게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루블화로 스위프트 코드에서 빼버리니까 러시아 금리가 9%에서 20%로 확 올라버렸어. IMF 때 겪어보셨죠 여러분? 이자 100만원씩 내다가 210만원씩 내보세요. 다음 달부터.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갑자기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 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높여서라도 루블화 폭락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루씩. 그런데 푸틴은 와 처음에는 저 부하들 맨날 목 잘랐을 거예요. 와 저 전쟁하셔도 됩니다. 제재에도 묶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6,300억 달러라는 외화 보유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나? 그러면 우리 이제 외화도 많고 하니까 다 준비되니까 전쟁하자. 근데 까보니까요 러시아 중앙은행에 1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도 없는 거예요. 2%도 현금이. 그 다음에 2,3천억 달러는 어디에 있느냐? 예. 대부분 미국 은행들, 미국계 이런 금융회사의 은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잘 됐다 싶었죠. 이거 6,300억 달러가 외환으로 이때도
얼마인가 3천억 조금 안 되게는 미국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엿댄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긴급 명령으로 강제로 무기를 강제하고 자원을 뺏들어가듯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무역업자들하고 대외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달러 다 내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러의 80% 다 내놔. 지금 그렇게 강제로 뺏들고 있어요, 달러를. 러시아 무역에서 러시아 기업들, 러시아에 적을 둔 모든 회사들한테서. 그만큼 지금 푸틴은 실수를 했다. 뭘 실수를 했다? 6,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아니었다. 금이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 이상이 미국과 서방 쪽에 예치돼 있다. 그럼 적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빼지도 못해요, 지금. 금도 러시아 가면 지금 안 사요. 미국 눈치 본다고. 그래서 푸틴이 이번에 제재를 또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뭐를 했느냐.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 같은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루블이라고 디지털 화폐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지금 찾아내 캐내가지고 러시아 쪽 개인 거래하는 암호화폐들만 압류하고 빼뜨려 버리겠단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2달, 3달, 4달 전쟁을 이어갈 자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에너지 수출 중단됐지. 그걸 헐값에 중공이 위안화로 결제해 주겠다거든요. 그래서 루블하고 위안화만 서로 지금 교환이 되는데 위안화도 전 세계 기축통화가 안 되는 게 3%밖에 통용이 안 돼요. 중동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푸틴은 자금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제재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만 우습게 받고 그 주변의 코미디언들만 우습게 받다가 우크라이나 오랫동안 7, 80대들 어르신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야성을 못 본 거예요. 왜 야성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크라이나요. SK하고 LG에서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는 스탈린 시대 90년 전에 1933년도부터 35년까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부유한 농토와 농장들을 가진 농장주들이 다 공산주의 스탈린한테 다 뺏겼어요. 그리고 다 집단 농장화해서 배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곡식 다 팔고 다 주워 먹고 없다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빡쳐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달구기 시작했고 굶어 죽는 사람 심지어는 사람의 죽은 고기까지 먹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몇십만 명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몇백만 명까지 죽었다는데 그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아사자가 발생했어요. 스탈린 때문에. 왜? 다음 해에 파종해야 하고 심어야 되는 씨앗까지 스탈린이 다 뺏어나갔어요. 5년간 희근이 와버린 거예요. 아사자가 속출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소련과 공산당과 스탈린에 대해서 이를 갈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60, 70대, 80대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 달라 하고 막 할아버지들도 나 총 달라 하고 쏘겠다고 러시아 저것들 복수하겠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40, 50대도 어떠느냐. 여러분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아시죠?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더 추가로 연쇄로 폭발하고 더 가동이 터진 상태에서 더 가동이 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냐. 소비에트 전체다가 방사능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한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28명의 용사라고 전설입니다. 한번 검색 찾아보세요. 28명의 그 체르노빌 원자력 담당하는 직원들이 허름한 방호복 입고 내장하고 몸이 다 녹아내는 그 각오하고 들어가서 가동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추가적인 방사능 폭발과 체르노빌의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대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련 전체다를 살리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하고 목숨을 갖다 바친다는 것을 푸틴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젤렌스키나 지도부는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학도병들이 또는 칠곡 전투에서 팔 잘려가면서도 한 손으로 총 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우리 이제 군인으로 입대한 젊은 청년들 많았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항복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약한 나라도 어디든 침략 당하는 쪽에서 포기하고 항복하고 투항하는 군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투항하고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전차들이 대대로 편제를 잡아서
여당급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대규모다 보니까 길을 잘못 가거나 소통이 잘못되거나 도시에서 시가지에서 갇히게 되는 경우 기름 공급까지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다가 주변에 적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기름이 딱 멈춰서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나와야죠. 4,000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안 합니까? 러시아 저것도 이 발표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고 푸틴도 이 정도까지 쉽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유엔에서 전범이라고 해서 100명 이상 민간인들을 살상하면 학살로 따져서 나중에 그 힘이 약해지거나 권력이 약해질 때 전범 재판소에 보내서 사형을 언도하고 아시죠? 평생 깜방에 있게 합니다. 예, 유럽에도 있었고 캄보디아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틴이 그 군사들한테 러시아군한테 살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시민들 총도 못 쏘고 그냥 장갑차 이렇게 멈추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시민이 달려가 꺼내가지고 병사들 다 끄집어내고 소총 가지고 숭사 죽인다니까 다 포로로 잡히고 그 다음에 장갑차 그 제블린인가 그걸로 쏘아가지고 장갑차 다 타고 나니까 그 장갑차 고철로 쓰겠다고 트랙터 끌고 견인해같이 가는 우크라이나 시민이 있을 정도로 지금 판세가 우습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푸틴은 1차적으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동토가 녹아요. 그래서 라스푸찬가 그 명칭이더라고요. 동토가 녹아내리는 거. 그래서 진흙이 된답니다. 진창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쪽에서 그래 한다면서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병사들 보병을 보내고 벨라루스나 위성국 같은 그런 쪽에서 병력을 보내서 한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3, 4일 이상 무기나 탄약을 준비가 다 안 됐고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 입장에서도 큰일이 났는데 이번에 그 바그너 그룹이라고 아까 화요일 때 말씀드렸죠. 바그너 그룹이라고 푸틴의 직계 살상 게릴라 잔인하게 죽이고 암살하는 걸로 유명한 그 영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암살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KGB 쪽이 러시아 정보원이 비밀을 들고 푸틴을 배신하고 영국으로 막는다니까 몇 달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모사드처럼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KGB보다 더한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들인데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400명이 지금 젤렌스키를 포함한 23명을 명단을 사진을 받아서 암살하러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푸틴은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병사 대 병사로 가다가도 푸틴이 밀리면 어떻게 하냐. 아마도 잔인한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진공탄 이런 거 뭐 이미 썼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태워 죽이고 말려 죽이고 그런 무기들을 계속 써가지고라도 푸틴이 자존심 상하고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푸틴도 독재에서 영구 독재로 가지만 선거는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틴이 이런 식으로 망신당하고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푸틴이 감당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푸틴이 암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푸틴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푸틴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쉽게 들어갔다가 중리사냥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슬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EU하고 나토에서 슬슬 무기, 자료, 자원들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게 정말 전 세계는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재인부터 해가 맨날 널리 국회를 이렇게 하고 국회 눈치 보고 소대가리를 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말도 하잖아요. 6.25 때처럼 총 들고 나갈 젊은이들이 있겠냐.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18세부터 60세까지 그렇게 모았다는데 수용소에도 여성들만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폴란드에서 지금 미쳐 돌아버리는 수용소에 불법 이슬람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만 바글바글하다고 큰일 났다고 그 상태예요. 우리는요 진짜 지금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휴전입니다. 북괴가 둘은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북괴를 널리 이렇게 하고 뭐 평화가 좋니 많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이 국내에서 또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에요. 중공이 지령을 내려서 이제 과반만 넣으면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면 중공이 쉽게 대한민국을 식민지처럼 속국으로 할 수 있고 법안도 바꿀 수 있고 중공이 이렇게 하는 이중대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좌우에 중공에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 미인계의 목줄 잡힌 사람들, 또 중공에 겁을 먹은 사람들, 탄핵 찬성파들, 우파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뜨린 좌우의 정변 세력들까지, 이 자들이 내각제 개헌을 하고 하려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고요. 이거 좌우든 저는 누가 돼도 이거 겁먹어서 따라갈 거야. 막 특검한다, 탄핵한다 해서 하면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요. 대선 끝나고 누가 해도 지금 우파 안에서도 그 이중대 놈들은 뭐 그 별거 있나고 통과시키 주려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싸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정권 바뀌면요, 지금 좌든 우든 이중대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 국가보안법 그거 뭐 수정 좀 해주지 뭐. 좌파 쪽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지금 그래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 기억나요? 서슬퍼런 노무현이, 이재명이, 윤석열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니까 다 합친 것보다 더한 노무현이가 서슬퍼럴 때 뭐 하기로 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차떼기당 이후로 꼭두각시로 껍데기만 당대표로 세워놨던 그 올드 보수들이, 그리고 소장파라고 거의 좌파하고 다름이 없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오른발 왼발을 다 잡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크게 뭘 안 보냈어요. 그때 박 대통령님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 박정희 대통령 육성, 박근혜 대통령 육성 틀어주는 그때가 출정할 때의 연설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대한민국 거리거리마다 북괴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고. 국가보안법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나라당 내에서 구태들 다 발목 잡은 것 내치고 잔소리하는 좌파 소장파들, 패션 우파들, 좌파들 소리 막는 거 치고 어쨌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막았잖아요.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막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국가보안법 폐지 막을 정치꾼들 우파 안에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말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 10,000원 드릴게. 10,000원 있어요? 한 명당 내 10,000원 드릴게. 없어요. 지금까지 4년 동안 국회들 보면요, 전부 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막 떠밀고 미치고 마다가 통과는 다 시켜준 거 아시죠? 여러분, 지역 예산 조금 주면 통과시켜준 거 아시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을 지금 끌어왔어요. 여러분들 대신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아마도 내각제 개헌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만들려 할 거고, 시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평등법, 차별법으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때가 옵니다. 아이들까지 피해를 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네요? 그냥 나 뭐 여자야, 나 무시하지만 알고 보니까 남자 수영선수 이만한 근육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내한테 모욕을 줬어. 고발하면 여러분들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다수가 소수에 의해서, 소수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다수가 소수에 의해서 행포를 당하면 안 돼요. 다수가 소수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갖다 줄 겁니까? 나중에 막 수염 이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내 왔다는데 수염 이만한데 안녕하세요, 이런 며느리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등법이나 차별법, 여러분 지금 막을 사람 누가 있다고 봅니까? 정치권에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내년부터. 그것 투쟁 준비하셔야 되고요. 긴장 푸시는 것도 조금만 했다가 이제 다시는 긴 신발끈을 다시 우리가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우리 투쟁 준비해야 돼요. 우파들, 패션 우파들하고 이중대들이 뭘 할 건지 압니까? 조금 수정하자 하면서 다 양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찬양 고무를 막
김일성이를 막 노래 부르고 북계 노래 부르면서 난리지게도 몰아먹을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마 깜빵 갈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회의 파티는 무조건 국가보안법 강화를 앞으로 외칠 거예요. 중공이 주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북계가 정확하게 주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알카에다나 대한민국을 잠재적으로 테러할 수 있는 극단 테러 세력들 있죠. 그 사람들도 주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가보안법은요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국가안전법, 대만의 국가안전법도 대만은요 너무 부러워요. 강화시키고 있어요. 중공도 심지어는 국가안전법 강화시키고 있다니까. 나라별로 전부 다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안전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뭐 하고 있어요? 없애자. 우리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하다, 줄이자, 폐지하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례도 보고 정말 코미디언, 중공하고 친한 그런 지도자가 있음에도 국민들이 호랑이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버티고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청년 끝내주지 않나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때는 감동받고 선영님 옛날 야성이 국회의원 돌아왔다. 4년 아닙니까? 무슨 소련과 투쟁할 수 있는 야성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리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러시아 전차가 오고 있는데 다리 폭파시킬 시간이 서툴러서 젊은 그 병사가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 청년 병사가 그걸로 해서 자기 우크라이나 지키겠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해상에서 겁주고 기세를 잡기 위해서 조그마한 섬에 14명인가가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있었는데 거기 러시아 함대가 가가지고 항복하고 투항해라니까 꺼져야 이랬죠. 그죠? 꺼져 이 XX들하고 우크라이나 14명의 병사들이 막 항전을 했다가 완전히 초토화 당하고 당연히 시체가 없어진 정도 초토화 당했겠죠.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국민들이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망가려 하던 지도부들도 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요 아무리 망한다 누가 되면 죽는다 누가 되면 망한다 아니요. 저 장담할게요.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저항하고요 우리가 지켜내고요 우리가 투쟁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기할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다. 우리 미래세대들 수용소가 있고 쫄쫄 굶고 철장에 가 있고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저희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유튜브 대표님들, 여기 우리 참여하신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 중공에서 사진 다 찍고 프로필 다 남기는 거 알죠? 여러분들 다 리스트 올라가 있습니다. 중공에 함부로 여행 가지 마세요. 중공 국적기가 여러분들 가다 놓고 베이징에 내려가지고 깜빵에 보냈대요. K파티랑 함께 했다고. 왜 화웨이 조진다고 맨날 일하고 있잖아요. 정치권 아무도 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부의 적도 있고 지금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떻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맞죠? 저희 역시 오늘 아멘 터진다. 그래서 10명이라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뭐 누가 되면 죽니만이 여러분들 그 쇼크 받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나도 쇼크 받지 마세요.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또 싸울 수 있고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마음으로 오늘 3.1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퍼포먼스는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 역시 오늘 힘난다 진짜. 여러분 오늘 3번 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고요. 와 2시간씩 1시간씩 반씩 발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각 대표님 목도 쉬고 맛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목은 안 쉬는데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부터 그 3번 행사를 준비하려니까 5시간 이상 발언할 때 머리에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까 어제 3시간 동안 잤어요. 3시간 자고 아침에 새벽까지 6시까지 일어나 있다가 3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LGU 플러스다가 지금까지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여러분 덕분이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어쨌든요 우리 오늘도 강화문 광장을 지켜냈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주세요. 네네. 냉면대기 해요 맨날. 근데 얘네 구글이 막 지워놔요. 그러니까. 자 이제 퍼포먼스를 시작할게요. 해주셔도 제 것도 또 지워놔. 여기 잡아보여. 이제 뭐 옆에 자기 가게. 좀 나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너무 와 근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이거 강화문 완전히 지금 영하 아닙니까 영하? 네. 뭐 영상이라도 뭐 이거 체감 온도가 영하예요 지금. 자연물개 TV도 좀 추우시죠? 네. 뭐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데 저도 추워요 한 번 입어서. 추워가지고 아이고 다 돌려. 하나 더 걸치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봄이 옵니다. 지금 봄이 오는 향기가 와요. 자 그냥 춥습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힘차게 가고요. 3일전에 좀 많이 여러분들 뚜까 패고 밟아주세요. 이제 문재인이 안 가져왔다. 5월달 이후로 내려오고 나면 문재인이 이거 몇 달 못 쓸 것 같아, 그죠? 이거 실리콘 뭘 만들어야 되죠, 가면을? 이제 주문 제작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아는 조각가님들 계시면 실리콘 이렇게 형태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할수 있는 게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바가지만 씌우시면 실리콘 가면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진핑도 만들고 와 전 세계에서 시진핑 가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압니까? 공안에서 다 판매를 받게 만들어요. 시진핑 실리콘 가면 여러분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써담았어요. 푸틴은 구할 수 있거든요. 바이든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구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진핑 제가 실리콘과 제가 이거 씌우면 제가 공안에 잡혀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좀 지켜주세요. 트럭들이 막 밤마다 저 뒤를 슝슝 지나갈 것 같아요. 치려고. 자 남은 몇 달 동안이든 문재인 깜빵할 때까지는 문재인 이거 신나게 좀 패줍시다 여러분.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예, 지금 맞습니다. 좀 패자고요. 선영님. 아, 부엉이 바위로. 이거 청경 날씨가 구름이 끼고 저는 흐리고 저는 안 해. 그래서 해가 없어서 예, 춥습니다. 좋아요. 반갑. 임금이 덕이 없어 조선 팔도 곳곳이 화재와 지진과 사대강 일대 가뭄이 일어나 전국 팔도에서 조류에 처방한 탕제가 잘못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을 온천 한 증막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무고한 백성이 죽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가 뒤집혀 여러 백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일부 생존한 백성들은 늦게 구조한 거에 대해 고을 관원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북방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하여 그 대책으로 사신과 진상품을 보내어 그들을 달래었다. 매년 청나라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와 검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지만 문상궁과 그 신하들은 청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잘못이라며 아궁이의 사용을 줄이라 명하였고 무의미한 탈아궁이 백성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건설 중이던 마을 아궁이의 왕국에 차질을 초래했다. 오랑캐의 내정간섭과 수탈이 심해지자 왕께서 직접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입조를 하였다. 형상을 만나지 못하고 하객 관리가 마중을 나오고 임금께서 혼자 수라를 먹어야 했고 함께 파견갔던 심사관원들이 그 치욕을 견뎌야 했다. 각종 묘술로 백성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굶주리는 배를 움켜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으나 조세와 공납은 해마다 늘어나니 고통에 달린 임금과 주변 당신들을 원망하였다.
백성이 먼저라도 임금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왔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권력을 탈취한 문상군의 촛불반정으로 태평 천하를 이던 시대가 맨날 맞아도 안 초록적인 죽어요. 박종을 석방하라는 백성들의 탄호서와 울부짖음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사양돼야죠, 사양. 병신들. 뭐하노 이거? 알아서 뭐하노? 아주 아가씨들이 발로 막 차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이팅!
갑자기 노래를 자유로운 아, 우리 슬픈 보수님 잘 보셨어요? 나라교파님, 속 시원해요?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어야죠. 예, 우리 도담 23님. 예, 안녕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문재인이 밟을 수 있는 시간도. 자, 오세요. 줄을 서시오. 밟으시오. 자, 백 대표님. 좋아요. 밟으시오. 자, 오세요. 다음 수. 영광이. 오세요. 밟으세요. 우리 애국맘 대표님하고. 나는 안 밟을 거. 허리 아파갖고 안 돼. 잘했습니다. 자, 다음 CQ. 자, 그다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밟아주세요. 좀 세게. 올라와서 밟아주세요. 마음으로 앞발 뒷발 책임. 마음으로 앞발 뒷발 책임. 자, 다음. 괜찮아요, 남편이. 저도 말씀. 선영님이 오셔갖고 좀 밟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예. 와. 스트레스 보세요, 스트레스. 예, 다음. 예, 밟아주세요. 다음 없습니다. 오세요. 네, 오세요. 자, 손좀 안 맞으시고, 안 맞으시고, 손하지. 이래서요, 같이 손잡고 쎄. 조심. 예, 쎄. 아이고, 와, 잘하셨어. 많이 잘하셨어. 하이소님하고 이지연 대표님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선생님 지금 행사 중이라서 오시면 안 돼요. 발을 갖다가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아시는 시집은 다 갔다. 자, 밟아주세요. 제가 이 대표님 생명을 구했어요. 매기탕 될 거.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제일 좋았다. 왔다. 조심해. 잘하셨어요. 네. 자, 백만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3분에 예, 3일째 특집 밝기. 3일째 특집 밝기. 아주 좋습니다. 이제 축사만 했어.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독립 만세! 야, 기분 좋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과 K파티 남았습니다. 네, 변함없이 우리 3월, 4월, 5월, 6월 투쟁할 일이 생기면 계속 싸워야 되겠죠. 끝까지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한 자유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잘 전해주시다. 왜요? 이 대표님 뭐 방해예요?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히 오늘 화웨이하고 겹친 날이잖아요. 낮부터
LG부터 해서 오전에 와주시고 또 SK 와주시고 애국가만민 가시고 들리시고 K파티까지 오신 유튜브 대표님들도 계세요. 오늘 대단하십니다. 오늘 최고 오늘 강행군이에요. 강행군. 자, 왕영근 TV 왕목사님 오셨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예, 왕영근 목사님, 왕영근